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이현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하는 거. 이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뉴스 기사도 많고 정부 자료들도 좀 있죠. 네, 그래서 이걸 좀 모아서 이 법안 왜 나왔는지 또 뭐가 달라지는지 핵심만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집 사는 게 늘면서 우리 국민이 오히려 좀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목소리가 꽤 커지고 있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외국인이 집 살 때 지금처럼 사고 나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계약하기 전에 미리 허가를 받게 하자 뭐 이런 건데요. 자,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그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법안 도대체 왜 필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이현주 의원적 주장은 뭐랄까 명확해요. 외국인 다주택자나 이게 또 자금 출처파악이 어렵고 맞아요. 그 자금 출처 문제가 계속 지적됐었죠. 네, 그리고 대출 규제 같은 거요. 이런 데서 외국인은 좀 예외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규제에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도 있죠. 작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 소유 주택이 벌써 10만 채가 넘었다고 하니까요. 10만이요? 와,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뭐 증가세가 엄청 가파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역차별 문제입니다. 아, 역차별이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은 뭐 대출 규제니 다주택자 규제니 뭐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있고 이런 걸 다 적용받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외국이면 이런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거나 아니면 뭐 자국 금융기관 이용하면 사실상 규제 적용이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법안은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아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결국은 규제를 강화하자는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가요? 법안 내용을 좀 하나씩 짚어주시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말씀하신 계약 전 허가제의 도입입니다.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라. 네, 지금은 사고 나서 6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계약하기 전에 미리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훨씬 까다로워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실거주 의무가 새로 생겼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최대 3년까지는 직접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 투자 목적으로 사두기만 하는 건 좀 어렵게 하겠다. 네, 그런 의도겠죠. 근데 구체적인 기간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주의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상호주의요? 그건 뭔가요? 만약에 상대 국가가 우리 한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한다면 우리도 그 나라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 이겁니다. 기존에는 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걸 해야 한다로 의무화한 거죠. 아, 상대방이 막으면 우리도 막는다. 명확해졌네요. 네, 훨씬 강력해진 거죠. 허가제, 실거주 의무, 상호주의까지. 와, 규제 강도가 정말 상당히 높아지는군요. 이게 단순히 그 형평성 문제 해결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의도도 좀 있을까요? 네, 뭐 더 넓게 보면요. 역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목적도 깔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정 지역, 뭐 기사들 보면 강남 3구 같은 곳이 언급되던데 이런 곳의 특이적 수요를 좀 억제하고 과열을 막으려는 의도 이런 게 있겠죠. 네. 또 이게 불법 자금 유입이나 뭐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를 차단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일부 외국인이 전세 끼고 집 사서 고가 월세로 내놓는 현상 이런 거에 대한 대응 성격도 좀 읽힙니다. 아, 그런 문제도 있었군요. 네. 그리고 상호주의 강화는 뭐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측면도 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어떤 거죠? 이렇게 규제를 확 강화하면 과연 외국인 투자 유치나 아니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게 뭐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 이건 좀 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겠네요. 네, 그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듣고 보니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지금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아예 제도가 없는 건가요? 아까 신고제라고 하셨지만 아, 그건 아닙니다. 현재도 제도가 있긴 있어요. 매매 계약을 하면 60일 이내에 그리고 뭐 상속이나 경매 같은 계약 외의 원인으로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 신고 의무는 있군요. 네. 그리고 아주 특수한 지역들 있잖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 같은 곳. 이런 데는 지금도 토지를 사기 전에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아, 일부는 이미 허가제가 있긴 있나요? 거기다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하는 거니까요. 규제 강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확실히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존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하게 반영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보죠.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장 안정 필요성, 불법 행위 차단, 이런 여러 이유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문턱을 대폭 높이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핵심 키워드는 역시 사전 허가제, 실거주 의무, 그리고 상호주의 강화, 이 세 가지겠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외국인의 부동산 시장 접근 방식을 이렇게 재검토하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나요? 네, 자국민 보호라든지 시장 안정 같은 이유로 비슷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이런 경제적인 효과나 법적인 정당성 논의 이런 걸 좀 넘어서요, 국적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 기회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이 앞으로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 또 그 통합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